살면서 가장 후회한다는 말, 1위부터 끝까지.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더 열심히 일할 걸, 이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벌 걸, 이 말도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임종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노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도 이미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아마 오늘 하루가 달라 보일 겁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후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임종 후회 1위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 오랫동안 완화병동에서 임종 환자들을 돌봤던 한 간호사가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것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선택했던 직업, 남들이 괜찮다고 해서 참아냈던 관계, 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꿈.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인생인데 내가 원했던 장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를 갔고, 부모님이 괜찮다는 사람과 결혼했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랍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그 질문이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이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인생이 됩니다. 결국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보다 내가 잠들기 전에 어떤 기분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모르면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후회. 두 번째, 후회 중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이거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게 왜 후회냐고요. 그런데 이 말의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느라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놓쳤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어릴 때 정말 죽도록 일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요. 아이들이 학교 행사를 할 때도 일했습니다. 생일날도 야근을 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면 다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할 즈음 그 아버지는 문득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순간들을 자신은 하나도 본 적이 없다는 걸요. 첫 걸음마도, 첫 발표에도, 처음 자전거 탄 날도 전부 기억에 없는 겁니다.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돈으로는 그 시간을 살 수 없으니까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이 전부가 되는 순간 나머지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정작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멀리 가서 혹은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후회.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 고맙다는 말을 끝내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평생 하지 못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말에 약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하다고 생각하도록 자라왔습니다. 속으로는 다 알겠지 하면서 굳이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냐면서 그냥 삽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와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게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있었고 이번 주말에 가지 뭐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했던 날 어머니가 목소리가 이상하더래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그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분은 그때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라면, 한 번만 더 달려갔더라면 이 생각이 아직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말들이 부끄럽고 어색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 말을 못하고 그 사람을 잃으면 그 어색함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오늘 저녁에 전화 한 통 하세요. 그게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후회. 네 번째,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친구들을 너무 소홀히 했다. 살다 보면 바빠집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한 번씩 만나자 말만 하다가 몇 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거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진짜 친구는 인생에서 몇 명 안 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어버립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젊을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못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다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미 너무 어색해진 사이가 되어서 선뜻 연락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고요.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면 오늘 연락하세요. 그냥 잘 지내냐 한마디면 됩니다. 관계는 거창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꾸 신경 써주는 겁니다. 행복을 더 많이 허용하지 않은 후회. 다섯 번째, 이건 좀 다른 결의 후회입니다. 내가 스스로 더 행복해도 된다는 걸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허락받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지금 웃어도 되나? 내가 쉬어도 되나? 내가 즐겨도 되나?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힘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힘들어야 할 것 같고, 아직 못 이룬 것들이 있으면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이런 감각이 인생 전체를 회색으로 물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고요. 집을 장만하면, 빚을 다 갚으면, 아이들이 다 크면 그 다음에 행복하겠다고. 근데 그 다음이 왔을 때 또 다른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행복을 제대로 느껴본 순간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맑은 날 산책,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입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나중에 그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조차 못했다는 후회. 6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시작도 못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꿈들이 평생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돈이 없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그 나중이라는 때가 영영 오지 않은 겁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잘 못할까봐, 남들한테 웃음거리가 될까봐, 괜히 시작해서 포기하면 창피할까봐, 이 두려움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결국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임종을 앞둔 사람들 중에서 시도해서 실패한 걸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건 거의 다 시도조차 못한 것들입니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해보지도 못했다는 게 평생 남는 겁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 꿈, 그 하고 싶은 것, 완벽하게 준비되고 나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당신이 가진 가장 젊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후회. 7번째, 이 후회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혹독했다. 남들한테는 괜찮다고 하면서 실수해도 이해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용납을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자책하고 뭔가 잘 안 풀리면 다 내 탓이라고 하고 쉬고 있으면 게으른 거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자기 자신의 가장 혹독한 판사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더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서야 그냥 이대로도 괜찮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진작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잘 못했어도 그냥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남들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후회. 8번째, 이 후회는 앞에서 말 안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관계에서, 상황에서 그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못했고, 억울한 걸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못했고, 나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참아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고백하지 못했고, 하고 싶은 말을 삼켜버렸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받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고요? 두려워서입니다.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거절당한 것보다 말하지 못한 것이 더 아프게 남습니다. 적어도 해봤으면, 적어도 말해봤으면 하는 마음. 그 미련이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을 때 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한 발 내딛는 게 용기입니다. 더 많이 여행하지 못했다는 후회. 9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더 많은 곳을 가보지 못했다. 나중에 가자, 은퇴하고 나서 가자, 여유 생기면 가자. 이러다가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되거나 같이 가려던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곳인데 언제나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거나 그러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그 여행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후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행이 단순히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내 일상을 벗어나는 것. 그게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삶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갈 수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보낸 사람에 대한 후회. 10번째, 이 후회는 가장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 사람이랑 화해를 했어야 했는데 살다 보면 틀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오랜 인연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그냥 멀어진 채로 삽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없어져 버립니다. 화해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재산 문제로 크게 싸우고 그 뒤로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요. 몇 년이 지나도 서로 먼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그 형제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러 갔을 때 차가운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이 뭐가 그리 대단했냐고, 그 돈이 뭐가 그리 중요했냐고, 그 후회가 지금도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난 뒤에 드는 후회보다는 낫습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민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이 그 연락을 해야 할 날입니다. 건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후회. 11번째, 이건 몸으로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후회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켰어야 했다. 건강은 있을 때는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있다는 걸 모릅니다. 밥도 아무거나 먹고 잠도 대충 자고 운동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고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바빠서 병원은 나중에 가자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예상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멈춥니다. 그걸 몸소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후회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를 좀 더 제대로 먹고 잠을 조금 더 자고 오래 걸어보고 아주 큰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조금만 더 내 몸에 신경 써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며 살았다는 후회. 12번째, 이 후회는 들으면 피식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살면서 걱정했던 것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걱정을 달고 살았다고요. 내일 일이 잘 될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이게 잘못되면 어쩌지. 그 걱정들 때문에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 걱정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건 거의 없었는데 그 걱정 때문에 허비한 시간들은 정말 많았다고요. 걱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대비를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머릿속에서 혼자 싸우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쏟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할 수 없으면 놓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솔직하게 살지 못했다는 후회. 13번째, 이건 앞에서 말한 것들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솔직하게 살았어야 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느끼는 걸 숨기고, 싫어도 좋은 척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감정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도 모르게 됩니다. 솔직하게 산다는 게 막 다 표현하고 충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 자신한테 솔직한 겁니다. 지금 내가 뭘 원하고 뭐가 싫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걸 스스로 알고 그것에 맞게 선택하는 것. 그게 솔직하게 사는 겁니다. 삶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나여야 합니다. 이 모든 후회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후회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못 살았고, 나중에 하려고 미뤘고, 두려워서 시도 못했고, 당연하게 여기다 잃었고, 걱정하느라 허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이 후회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나 해보세요. 보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오래 묵혀뒀던 말 한마디 꺼내보세요. 하고 싶었던 것 딱 한 발짝만 내딛어 보세요. 후회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